네, 안녕하십니까. 신라대학교 이은화 교수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을 통한 대학 교육 과정과 수업의 개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공유를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강의는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의 고등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고등교육연수원에서 우리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 다양한 교수법부터 해서 네 인제 업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과정이고요. 1박 2 일의 과정으로 13 시간 때에 따라서 12 시간 요 정도 진행되는 워크숍입니다. 근데 개별 대학에서 또 이렇게 어떤 2 시간 정도 단발 강의로도 요청을 하시면 제가 대학에 가거나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녹화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강의를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동일해서 드리는 자료도 워크숍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쪼끔 더 압축적이기 때문에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좀 설명을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자료를 보시면 내용은 대충 아시는 부분이어 가지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역량 기반 교육을 통한 대학 교육 과정과 수업의 개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주로 우리가 대학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 역량을 가지고. 근데 교육 과정이 만 개선되면 안 되잖아요. 수업까지 와야지 어 교육의 개선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업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포커스는 교육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말씀을 드릴 거고 교육 과정이 역량 기반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저절로 수업에까지 연결될 거다 해서 뒤 수업의 설계도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고거는 인제 약간 별건의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팔로우하는 그런 형태로 2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라대학교 이은화 교수고요. 신라대학교는 경주에 있지 않고 부산에 있습니다. 이전에 부산여자대학교였었어요. 저희가 1997 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캠퍼스도 부산의 서부권으로 옮기고 그래서 여자대학에서 남녀공학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1954 년에 개교해서 2024 년에 이제 70 년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4 년제 사립대학이고요. 네, 아주 건실하고 교육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는 인제 이 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경험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방법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대학의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수님들께도 공유하고 뭔가 좀 설명드리고 이럴 수 있는 카파가 쪼끔 생겼어요. 그래서 인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동기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제 모두에 들어가며 제가 서론 도입을 하면요. 이 강좌는 크게 목표가 6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배경에 대한 이해. '역량 기반 교육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역량 기반의 교육을 대학에 접목을 한다면 어떤 수준과 어떤 활동이 있을 건가? 교육과정 수준, 교육과정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려한 우리 CQI라고 그러죠. 개선 완료 체계를 이해하는 거. 교육이 한 번에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교양 교육 과정을 역량 기반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대학에서 정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고 부분을 워크숍 형태로 이렇게 진행도 하는데요. 네. 아마 지금 강의에서는 워크숍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하겠죠. 역량 기반 교육이니까. 그리고
이 개선 완료 체계를 왜 학습을 했냐면 앞에 인제 두 번째 목표잖아요. 어 교육 과정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그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체계표, 무엇에 대한, 역량에 대한, 네, 보통 인제 학과 단위에서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 학과에서 만드는 아 인제 CQI 보고서죠. 고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거를 적용한 수업의 리디자인 배경과 절차에 대한 이해, 요 부분은 아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건의 강좌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요거만 가지고 1박 2 일의 과정을 한 과정이 더 있습니다. 학습 성과 평가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밍은 좀 다르지만 제가 이 강좌에서는 주로 여기까지를 좀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대학 교육의 질 관리의 방향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죠. 인제 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죠. 경쟁력에, 국가 경쟁력에 대학의 교육의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 관리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하나가 퀄리티 임프루브먼트고요. 하나의 방향이 퀄리티 어슈어런스예요. 질 향상, 질 보증 뭐 이렇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임프루브먼트는 이제 상대 평가, 어슈어런스는 절대 평가. 그러니까 인제 대학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대 평가도 하고 절대 평가도 한다. 뭐 이런 어떤 두 종류의 평가를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의 종류의 평가를 우리는 인제 평가, evalu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evaluation은 경쟁이 끝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따야 되고 또는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제 평가를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 이러면 막 정말 징글징글하잖아요. 왜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 다른 데에서 또 뭐 고안하면 우리도 또 그런 거 해야 되고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쟁하니까 이 이밸류에이션은 뭐 주로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구조 개혁 평가라든지 혹은 네네, 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지치잖아요. 이거 무슨 디자인 전쟁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막 예쁘게 만들고 막 보고서 멋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형식 가지고 그냥 실제 교육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막 그 보고서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밸류에이션이 많다는 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평가들이 적당한 수준에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 인제 accreditation이라는 형태로 평가를 많이 하죠. 이 accreditation이 인증이라고 하는 거, 인제 이것도 역시 평가라고 이름합니다. 인증 평가, 평가 인증. 그래서 대학 교육 기관 평가 인증, 혹은 의학 교육 인증, 간호교육 인증, 공학교육 인증, 인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지금은 각각의 학문 분야별로 이 어크레디테이션의 평가들은 아주 인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적인 서열을 해서 누가 더 좋다가 아니고 '이 정도 품질은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 KS 마크처럼, 예, 인제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걸 받아 버리면 인제 많은, 예, 인제 그 수요자들이죠. 교육을 인제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 저 정도는 품질이, 예, 음 보장이 됐구나.' 하고 인제 안심하고 그 학과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평가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네, 뭐 글로컬 사업 이런 거는 인제 이밸류에이션이죠. 그렇지만 어 인증 평가가 훨씬 더 어떻게 되면 확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를 줘요. 요 정도는 맞춰 주세요. 예를 들어 교원 확보율 요 정도 맞춰 주시고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 체계성이 있어야 되고 미리 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간도 듬뿍 줘요. "언제 평가 받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내후년에 받을게요." 그럼 그때 신청하고 그때 평가단이 와서 보고서 보고 실사하고 "오케이. 인증."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인증 이거 합격인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이런 두 가지 평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평가의 대학 평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방향이 모두 다 공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
학생들의 학습 성과 기반, 이 성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이 교육기관이잖아요. 물론 연구도 많이 합니다마는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학이 만들어내는 성과는 연구 성과도 있지만 교육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evaluation,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accreditation, 어떤 형태든 이 평가를 받게 될 때 가장 포커싱 되는 것이, 물론 인제 뭐 경영도 투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대학에 학습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성취했는가. 그것이 그 학교의 이 품질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인제 학생을 만들어요. 뭐 공을 들여서 그 쪼끔 비유가 좀 불편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인제 그것이 품질이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육의 질 혹은 그 물건을 만드는 그 품질의 공정 자체가 퀄리티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과정을 보기보다 결과물을 보고, 아웃컴 아닙니까? 이 결과물을 보고 결과물이 좋으면 '아 거기는 품질이 좋아.' 이렇게 인제 접근하는 것이 성과 기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제 공의, 예, evaluation이나 accreditation 이 두 가지가 다 성과 기반 교육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는 뭔가? 특히 학습 성과는 뭔가? learning outcome. 이 성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의 성과도 있고 경영의 성과도 있고 성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러닝 아웃컴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자가 어떤 성과를 가져갔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러닝 아웃컴을 우리는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이때 아웃컴을 러닝 아웃컴이에요. 그래서 이 성과를 중심으로 어 이 성과가 과연 잘 달성됐는가, 얼마만큼 많이 성취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성과 기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제가 교육의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는 관점이 부각이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정을 일일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웃컴이 좋으면 그 과정도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의 교육관하고는 쪼끔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기존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인제 결론만 얘기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의도가 어땠고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는 지더라도 우리는 이긴 거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이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반대예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을 것이다. 네. 이 outcome based education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뭐 따지고 가면 엄청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약간 어코드 형태로, 예, 규약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된 것이 89 년에 워싱턴 어코드입니다. 워싱턴이라는 도시에서 뭔가 협약서를 썼겠죠. 이때는 인제 공학 인증을 하시는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인제 교육의 포맷을 논의를 한 겁니다.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자고 뭐 전문 인력이니까 이게 한국에서 교육받아도 미국에서 받아도 이 뭐 또 어떤 노동력의 뭐랄까요? 이게, 예, 노동력의 기준? 그거를 일치시키려면 교육이 좀 요 정도 수준에서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고안을 하고 약속을 했던 게 워싱턴 어코드예요. 그래서 인제 이 성과 기반 교육은 일종의 어떤 협회 같은 거죠. 네, 가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한국이 2007 년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2017년 뭐 기준 뭐 어떻게 돼 있는데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원국으로 가입이 안 됐어요, 준회원이요. 거기 가입하려 그러면 나름대로 인프라라든지 뭔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이 되면 '아 이 국가에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통과한 인력들은 어느 정도 수준은, 예, 미니멈 리ኳ이어먼트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 간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간호사가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게 미국 가서 쓸 수 있는가, 인제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퀄리티를 유사하게 맞추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뭐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네. 그런 어떤 우리 대학의 교육의 논리가 쪼끔 더 깔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습 성과를 인제 쪼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보장하기로 약속한 목표. 이거는 인제 제가 정의한 거거든요. 이 아웃컴을 언제 보장할 거냐 하면 졸업할 때 확인이 돼야 될 거잖아요. 약속한 거 뭐예요? 러닝 아웃컴. 그런 사람 만들어 준다면서요. 제가 그런 사람 됐어요? 이거 인제 확인이에요. 교과목 안에서도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난 시점은 작은 끝난 시점도 있고 1 년도 끝난 시점이 있고 4 년도 끝난 시점이에요. 근데 각각 그 끝난 시점에서 뭔가를 보장하기로 약속한 목표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교과목 같으면 교과목의 교육 목표. 이거는 15주 끝나고 나면 내가 그 끝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약속해 줄게. 이거 러닝 아웃컴으로 학습의 성과로 가져가게 약속해 줄게." 그럼 교과목 학습 성과. 다르게 얘기하면 교과목 교육 목표. 우리 과를 졸업할 때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 프로그램이 끝난 시점에 어떤 것을 보장해 줄게. 프로그램 아웃컴. PO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엄청 무겁죠. 네. 우리가 교육의 목표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전달할 것, 내가 알려줄 것 보통 인제 그 주체가 교수자가 되었을 땐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이들에게 약속이야.' 이런 관점에서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약속 얼마나 지켰어요?"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자, 성과 기반 교육을 앞에 인제 설명드렸고요. 그거는 인제 제 설명이었고 이 스패디라는 분이 성과 기반 교육 혹은 역량 기반 교육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 네,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드린 말 성과 기반 교육은 뭐냐면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 그런데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될 그 성과가 속성이 뭔가, 뭐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가? 지금은 역량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하고 역량 기반 교육은 두 개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OBE, CBE 이렇습니다. Outcome based education, competence based education. 사실은 성과 기반 교육은 포맷을 얘기하는 거죠. 성과를 정했으면 그 성과를 보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역량 기반 교육은 역량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니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웃컴의 속성을 역량으로 해 주세요. 인제 그게 인제 딱 시기가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 역량 기반 교육은 논문들 찾아보시면 막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제 지금의 패러다임에서는 아웃컴은 competency죠. '요구되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역량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기반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의 의미 네 가지 정리를 드리면 articulation of desired learning outcomes. 예. 학생이 어떤 러닝 아웃컴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약속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어요? 제가 하는 비유입니다.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요? 학생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될지를 교과목 끝난 시점에서 뭘 보장해야 될지 혹은 우리 과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뭘 보장해야 될지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뭘 보장해야 될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성과 기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인제 저기 예시는 학생이 코스를 마쳤을 텐데 코스 마치는 거 말고도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라고 하는 시점들 다양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은 그렇게 목표가 분명해졌다면 약속이 분명해졌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이 프로비전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가? 어떤 교육 과정, 어떤 수업, 어떤 환경 네.
그래서 그 educational provision이라고 하는 게 결국 목표가 그것이면 outcome이 있으면 그것을 도달하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타당한 교육 과정이 채택이 되어서 정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assessment of learning, student learning outcomes. 어 어세스먼트, 측정, 뭐 사정, 평가지 않습니까? 학생이 그 학습 성과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어세스먼트,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제 측정을 많이 안 해요. 이게 교과목이 끝나면 "아 수고했어요."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A 플러스는 받았지만 정말로 이 수업에서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얼만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성취했는지를 측정하니까 음 성적은 어느 정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고 이런 거 쪼끔 더 보완해야 되겠네. 잘 못했네. 잘 못 가져갔네.' 그게 어세스먼트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수업에서 예 개선을 하는 거죠. 근데 개선을 하는데 개선에 그냥 마냥 개선이 아니고요. based on outcome evidence. 그러니까 그 측정한 성과의 어떤 evidence 증거가 있잖아요. 뭐 요즘 데이터 기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일종의 데이터 기반이에요. 측정한 결과값을 보니까 '아하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딱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음 학기 수업 혹은 내년도에 우리 신입생 뭐 이런 식으로 인제 CQR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으로의 의미 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제 대학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또 할 때 계속해서 이거는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3 주기 대학 기관 인증 평가를 보시면 이건 인제 평가 영역이에요. 영역이 5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각 영역이 준거가 6 개씩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역이 패스를 해야 패스예요. 그래서 이제 assurance 되거든요. 5년 동안 인증돼요. 네. 이제 뭐 고거는 더 자세한 거는 그 편람을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일 영역이 예 대학의 인연과 경영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학교의 목표하고 인재상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5 영역이 그래서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뭐예요? 이게 5 영역이 성과잖아요. 그래서 1 영역이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5 영역이 그래서 얼마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다음에 2 영역과 3 영역과 4 영역은 아까 2 영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제 일종의 얼라이먼트입니다. 교육 과정과 인제 그 어떤 수업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 목표 달성하는 데 이렇게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체계성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 영역과 4 영역은 인적이고 물적인 그런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평가가 좀 달라도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문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학이 4 년제하고 지금 뭐 거의 구분이 없죠. 그래서 억지로 구분을 하자면 여기 뭐 인제 지역 사회라든지 커뮤니티 혹은 인제 산학협력 바로 그 산업체에 인력을 바로 투입해 주는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투입해 주는 고런 부분에서 이제 4 년제 대학의 성과하고 이 전문 대학의 성과가 쪼끔 또 그래도 상위점을 찾을 수 있겠다. 뭐 요런 정도로 해서 이제 전문 대학 4 주기도 요 5개 영역으로 4 년제하고 이렇게 결을 맞추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제 "어크레디테이션의 평가다."라는 것이고 지금 드린 말씀은 다 성과 기반 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스페디가 정의한 그 성과 기반 교육의 4 가지 원칙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clarity of focus 그러니까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 학생에게 뭘 보장할 건지 즉 러닝 아웃컴을 분명하게 하는 거.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 약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저는 두 번째를 얼라이먼트라고 풀었었는데 이게 디자이닝 다운입니다. 포커스가 있고 아웃컴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뒤에 백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웃컴을 어떻게 달성할 거야? 무슨 과목이 필요해? 과목이 없으면 무슨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해? 네. 이렇게 해서 교과목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람을 만드냐 이렇게 예, 바텀업이 아니고 그건 이제 가버넌스 얘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디자이닝 다운이 교육과정의 설계는 디자이닝 다운입니다. 어, 물론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곳에서 정말 깨달음을 얻고 학습의 어떤 경험이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적어도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성과를 분명하게 했으면 그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도 체계화되고 세분화돼야 된다. 디자이닝 다운의 방향으로 이렇게 논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반드시 모든 것을 우위에 두는 참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가 high expectation. 기대치가 높습니다. 왜 기대치가 높냐면 학생들에게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보장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100 명이면 100 명이 다 그 러닝 아웃컴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냥 한 30%만 해도 잘한 거야. 그게 아니고요. 보장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그 학습의 성과와 기대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high expectation 이에요. 그래서 '한 놈도 놓칠 수 없다.' 그런 각오가 성과 기반 교육에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인제 힘든 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expanded opportunities.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제시도 치고 또 보충 수업도 하고 "너 오라 그래 가지고 너 말로 해도 잘 안 되겠니?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볼까?" 그러니까 인제 사실 학생들한테는 좋죠. 예 저도 학부모입니다만 성과 기반 교육 학생들한테 좋은 겁니다. 근데 교수자들에게는 무지 힘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의 패러다임이 이렇고 요구되는 게 이렇다."라고 인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대학의 학습 성과 체계를 보면 인제 대학의 학습 성과 인제 학습 성과는 이제 뭔지 알잖아요.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난 시점에서 네 보장하기로 한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대학교예요. 대학교에서 보장하기로 한 목표들이 네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무슨 인재상 그런 거 다 보장하기로 한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진리, 창의, 뭐 전문 이런 어떤 키워드들도 인제 뭐 "정의로운 사람 만들어 줄게." 혹은 "창의로운 사람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우리의 약속이거든요. 또 작게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작은 목표라고 봅시다. 뭐 "교육 과정의 개념을 이해를 한다." 이런 것도 약속이에요. 이 수업 끝나면 제가 앞에서 이제 6 가지 목표를 얘기했잖아요. 그 6 가지 목표가 교수님들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게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교과목의 성과나 수업의 성과들은 아주 작고요. 그래서 많아요. 그런데 예 쪼금 더 큰 것도 있어요. 전공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켜 줄게. 네. 2년 동안 2년 끝난 시점에서 혹은 매 학년도별로 내가 우리가 이런 거를 약속할게. 이게 인제 일반적 목표예요. 그것이 인제 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면 네 진리, 사랑, 봉사 이런 어떤 추상적인 키워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상, 뭐 글로벌 지성인. 근데 글로벌 지성인이 뭐 어떤 사람을 글로벌 지성인이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목표가 어디서부터 정해집니까? 구체적 목표 막 있어서 그다음에 이게 묶어 가지고 일반적 목표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설립 이념이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 대학은 커뮤니버시티를 지향해. 네. 지역 사회와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인재야. 이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큰 방향성이 먼저 정해집니다. 인재상이라든지 뭐 인재상 학과 인재상도 있고 뭐 대학의 인재상도 있고. 근데 그것들의 어떤 속성이 역량이라고 우리가 또 풀기도 하고 이게 먼저 정해지고 예 그죠? 여기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 따라서 글로벌 지성인은 어떤 사람이지? 예 글쎄 네. '어학을 좀 하겠네.' 인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지성인이라고 그러면 약간 비판적 사고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학 혹은 비판적 사고력 혹은 뭐 디지털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쪼끔 더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일반적 목표로 이렇게 쪼끔 더 분화됩니다. 근데 인제 '디지털 역량이다.'라고 하면 디지털 이거는 수업에서 어떻게 돼 이게 더 인제 또 많은 것으로 더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가로로 눕혀 놨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세우면 피라미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 약속한 이 산더미 같은 학생들에게 "이거 보장해 줄게."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제 교육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달되는 과정까지의 어떤 수단이 눈에 보이면 그 구체적인 목표, 그래서 보통 영어로 보면 objectives를 쓰고요. 수단이 좀 잘 안 보이고 이런 거는 인제 aims, goals 이렇게 해서 목표라도 목적, 목표, 구체적 목표. 그래서 aims, goals, objectives 이렇게. 네.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교수님들이 어느 단에서 교육을 고민을 하시냐면 우리가 사실은 2 단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내 수업에서 뭘 좀 가르쳐 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제 이 윗단은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단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사실 윗단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대학을 4 년을 다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인제 정말 우리가 맡은 이런 이 교과목 단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시각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걸 전공을 했잖아요. 보통 자기 전공한 걸 또 가르치고 하니까. 그래서 쪼끔 이 위의 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학생들에겐 그게 필요할 겁니다. 네. 학자가 되거나 뭐 시험 보거나 자격증 따거나 이거 중요해요, 이 단이. 근데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네. 그리고 취업하려 그러면 또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취업하려 그래도 워낙 그 작업장 환경이 빨리 바뀌니까 그냥 기업체 분들 만나면 그냥 뭐 딴 거 없고 막 좋은 사람 그렇다면 에임스가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쪼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제 대학의 전공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예 이제 이 전공 교육의 어떤 방점을 찍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제 좀 이슈들이 좀 있죠. 요즘 뭐 자유전공, 무전공 이러면서 그죠? 네 고런 거 넘어가고요. 교육 목표 도출의 과정을 보면 그 성과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어 일단은 네 교과 전문가 우리는 교과별로 교육 과정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교과 전문가 혼자 하면 안 되죠. 학습자들이 뭐가 니즈 필요한가, 학습자의 요구. 이 학습자를 고용할 이 사회 혹은 이 학습자를 구성원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교육하기를 기대하는가. 그게 니즈입니다. 이걸 인제 니즈 애널리시스 요구 사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도는 교과 전문가의 견해가 큽니다마는 그것이 꼭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 목표를 네 교수님들만 혼자 다 하지 마세요 해서 강제적으로 뭘 막 하게 하잖아요. FGI도 하게 하고 설문도 하게 하고 학습자 분석도 하게 하고. 네. 이때 요구라고 하는 것은 interest가 아니고 needs입니다, needs. interest는 인제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interest고요. 관심, 흥미. 그런데 학습자의 요구, 사회의 요구는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needs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목표가 잠정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이 철학이라는 필터링 그다음에 심리학이라는 필터링 이거 과연 도달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학습 성과도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 가지고 이렇게 네
최종 목표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산을 오를 건지를 엄청 토론을 많이 해야 그 산을 왜 오르는지, 뭐 때문에 오르고 어디까지 오르고 저 산을,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그 산까지 가는 동안에 그 힘든 걸 우리는 견뎌내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저 산으로 가 보자." 이렇게 하고 가면 "누가 여기 올라오자 그랬냐." 뭐 "나는 중간에 내려갈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도출의 과정,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대학이 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혹은 우리 학과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럴 때 모든 것이 인제 목표를 토의하고 공을 들이는 그런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 도출의 과정은 그 과정을 이제 도식화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목표 도출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 단위의 목표이고요. 이건 학과 단위의 목표예요. 아까 제가 그 피라미드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피라미드 속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인제 이 피라밋이면, 이 피라밋이 지금 인제 뭐 체계 도니까 네모나게 돼 있는데, 아 이것의 밑부분, 그러니까 이 밑부분이요. 여기로 보면 이 밑부분, 이 밑부분이 얼라이먼트가 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표들의 체계가 있고 학습 성과들의 체계가 있으면 이것들을 뭘로 구현할 건데, 어떤 educational provision, 어떤 교육적인 이런 처방들로 이것들을 어 성취하게 약속을 이행할 건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라이먼트가 붙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 교양도 있고 전공도 있고 교육 과정의 구조들이 막 붙겠죠. 이게 교육 과정의 체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Outcomes. 측정을 안 하면 과연 달성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인제 측정을 많이 하죠. 이전엔 측정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워낙에 인제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설문의 형태로 뭔가를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측정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데이터화되어 가지고 너는 지금 뭘 잘하고 있네. 이 막대기 좀 더 올리려면 뭘 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우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환류 개선의 체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인제 어떤 과정을 설명을 드렸냐면,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학습 성과를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네. 이게 인제 아까 그 목표 도출의 과정 슬라이드 아닙니까?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학습 성과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응당 그다음 단계는 얼라이먼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얼라이먼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평가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인제 많이 놓칩니다. 이거 얼라이먼트 전에 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이걸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약속이면 언제 어떻게 지켰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평가의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때 내가 딱 보여줄게. 3 학년 2 학기 때 내가 딱 테스트해서 보여줄게. 이게 학습 성과의 평가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뭐 4 가지 성과 기반 교육의 특징했을 때는 건너뛰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건너뛰어요. 학습 성과 평가 계획이 '평가는 제일 끝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뭐 자꾸 이러고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나서 학습 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교과목의 약속이 지켜졌는지, 우리 학과가 우리 졸업생에게 한 약속이 지켜졌는지. 근데 어떤 약속은 좀 잘 지켜지고 어떤 약속은 쪼끔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드백을 했을 때 '아 이거 뭐 어떤 거 잘 안 지켜졌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뭐를 더 보강해야 되지? 그래서 인제 평가 계획으로 갑니다. 근데 때때로는 한 4-5 년에 한 번씩은 '목표 자체 괜찮나? 이거 너무 처음부터
목표 너무 무리한 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인제 바깥에 도는 서클이 있어요. 예. 그다음 안에 조그맣게 도는 서클이 있잖아요. 음. 네. 서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에는 이너 루프라 그러고 바깥에는 아우터 루프입니다. 바깥에 루프 골이잖아요. 이 고리가 끊어져 있으면 그것은 인제 환류가 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closed the loop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이 루프가 닫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루프가 어디가 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보실 때 인제 이 템플릿이 쪼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학과를 한번 보시면 어 우리 학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네. 이게 안 떨어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가? 성과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 얼라이먼트 되고 또 측정했더니 어떤 성과고 그걸 또 다시 개선 완료하는가? 내 과목에서 또 어떤가? 네. 그리고 인제 요쪽 부분은 비교과인 거죠. 그래서 비교과는 또 어떤가? 우리가 요쪽 부분의 평가를요 먼저 받았어요. 2015 년에 1차 구조개혁 평가에서 요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비교과 총괄 센터 만들고 막 혁신원 뭐 본부 막 이런 게 막 2015 년에 막 있었고 2018 년에 인제 우리 요거 받았어요.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그다음에 2021 년에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인제 21 년에는 이 안에 내용까지를 인제 들여다본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차원의 CQ와의 학과 차원 그리고 또 비교과 차원 이렇게 해서 이 closed the loop가 잘 닫혀 있어야 폐순환고리가 터지지 않고 개선 완료가 잘 되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의 질 개선 체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강의를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